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현재 여러분? 지금 금요일 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끝나서 다들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주말을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만을 믿고 일단은 증시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틀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그널을 빨리 포착해서 좀 빠져야겠죠. 그런 것들은 시시때때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의자님께서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골든크로스라고 하면 딴 게 아니고요.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 21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캔들은 내려가고 있지만 캔들은 내려가니까 5일선이 내려오겠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캔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1선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거고 5일선은 잠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안 좋으니까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상태는 데드크로스인 거예요. 데드크로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결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좋은 건가요?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고요. 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 주가의 상승폭과 상승기간 어느 쪽이 더 좋은 건가요?는 제가 선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은 잘 모르겠고요. 그 상향 돌파하는 순간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좋다라는 이상한 통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골든크로스는 무조건 좋아라는 그런 생각에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있겠죠. 상승 기간은 사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얼마큼 잘 지지해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차트에서 선노름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매매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표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나 구독, 좋아요 안함님께서 한투 미니스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았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해외 주식을 투자 안 할 거기 때문에 쓰진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테슬라가 1,600불이죠. 그럼 이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식이. 그럼 내가 200만 원이 있어야지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이. 근데 가상화폐처럼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이 있어도 테슬라 한 주는 아니지만 테슬라 1,000원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원님께서 이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자, 요즘엔 20대 초반, 10대 후반도 주식 많이 합니다. 이 표시는 땀 흘린다는 표시죠. 제가 아는 대학생 동생들도 기본 시드가 1,000에서 억대 트레이더도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좀 여기서 몇 가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엊그제 엊그제일 겁니다. 엊그제 네이버 토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 토론방에 들어가지 말라, 초보분들은. 거기는 좀 정신이 좀 아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가 많은데 그분들은 나이를 그렇게 드시고도 왜 거기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일단 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20대, 10대 후반이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두 번째, 지금 20대 초반, 10대 후반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뒤에서 보시고요. 제가 아는 대학생 동생들도 기본 시드가 1,000에서 억대 트레이더 있어요. 이게 혼 이펙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뿔 효과인데요. 뿔. 혼이 뿔이잖아요. 뿔. 이렇게 생긴 거. 악기도 호른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를 보면서 요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A 동네에서 어떤 학생이 와서 난장판을 부렸어요. 그럼 저 A 동네 애들 진짜
진짜 별로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혼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할로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지금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다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주장하실 때 그런 거를 고려하시고 주장하시면 좀 더 다채롭고 풍부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식 투자 연령 분포입니다. 지금 2010년이나 2019년인데요. 2020년에는 좀 늘었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미만은 1.7%고요. 20대는 5.7%로 10년 전보다 줄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쉬프트가 됐겠죠. 연령이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신규 유입 규모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매력이 없었다. 이때까지 10년은. 30대는 18.8%, 40대는 27.6%, 50대 이상이 46.2%로 30대에서 50대까지가 92%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알고 계시라고요. 사람들도 이걸 보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별걸 다 답해주죠. 자, 너무 올랐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배터리주 휘청. 전기차 멀리 갈수록 한 배터리 소재 업체 몸값 높아진다. 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립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바보입니다. 근데요, 전 둘 다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바보. 이게 병림픽이란 거예요. 예. 진짜 엠병들 하고 있네요, 진짜. 누가 누구를 생각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이 쿠이보너란 말을 계속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너무 올랐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배터리주가 휘청한다. 자, 모건 스탠리는 13일 현지 시간, 얘들 예전에 테슬라도 이상하게 예측했지 않나? 아무튼 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대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추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며 매도에 차익을 실은 뒤 더 매력적인 가격일 때 다시 매수에 나서라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다. 예, 이분들이 언제부터 투자자를 생각해 줬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야, 진짜 대단하네요. 매도에 차익을 실현하래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저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등골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모건 스탠리 및 관련자들, 엮여있는 애들은 배터리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일단 맞죠? 설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팔라고 하겠어요? 또는 사고 싶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멀리 갈수록 한 배터리 소재 업체의 몸값 높아진다. 하이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시죠. 하이투자증권 것만 가져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용.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가 올해 133억 원에서 2025년 약 5조 5천억 원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지난해 말 기준 월 20톤의 생산 규모를 2023년 월 700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범삼성가에 속하는 한솔케미칼도 삼성 SDI와 함께 실리콘계 음극재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종목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한솔케미칼을 얘기하면 되지. 범삼성가라고 또 포장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하이투자증권은 대주전자재료랑 한솔케미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뉴스에 깜짝 놀라서 디펜스 하려고 기사 낸 거죠. 자, 미래에셋대우 하이투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를. 예. 팔고 싶다. 아직 덜 팔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얘들은. 덜 팔았겠죠. 그런 겁니다. 예. 참고로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 증권사 또는 투자 인베스트먼트들이 하는 얘기를 증시에 매핑을 해본 겁니다. 얘들이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다 개소리. 쭉 보시면 뭐 보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외국인 엑소더스 기간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쭉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외국인 주식이 6.5조 순매수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속 팔았죠. 예. 모건 스탠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국보다 한국이 저평가됐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 여기서 쭉 올라가고 확 떨어지죠. 자, 이 떨어질 때도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라고 그냥 나쁜 리포트만 냈어요. 약간 뭐 얘들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말은 그냥 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지 마세요, 그냥. 얘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쟤들이 대체 머리에 뭘 꿀을 발랐나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예. 저분들이 여러분들 걱정해주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이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게 걱정일까요? 우리를 진짜 걱정해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은 무조건 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러들으셔야 됩니다. 아, 저기서 내가 챙길 게 뭐가 있냐? 저 중에 팩트는 대체 뭘까? 저놈이 나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팩트는 뭘까? 팩트는 팩트인데 보여주고자 하는 팩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걸러가지고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저는 제 가치관으로 봤을 때 다 개소리입니다, 쟤들. 진짜 개소리고 가증스러워요. 진짜 무슨 탈을 하나 쓰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 주요 흐름 업데이트했습니다. 뭐 현재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예. 이틀 동안 공매도 잔고량을 20% 가까이 쇼 커버링을 했습니다. 이거 쇼 커버링으로 인한 상승이고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더 거세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상승을 담보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금 저가권이다. 저가권이고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고질병으로 돌았던 원전에 대한 이슈도 원전 이용률이 올라가면서 아마 단가 회복을 할 것 같고 S&P 즉 원가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료들의 석유라든가 LNG의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슬슬 반영될 거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 올해는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 고려해서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S&P 나스닥이 단기 조정 국면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나 금값, 5차 부양책,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흐름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속 상승 예상합니다. 전. 예, 큰 폭의 조정이 있으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사실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으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 대선도 다가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때도 됐어요.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 해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빅딜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공매도 해제되면 증시 박살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공매도 해지가 된다면 그 전후로 좀 움직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전 그게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상승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재 악재는 보시면 지금 호재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호재가 완전 없어졌어요. 네, 지금 악재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지만 아마도 이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오면 반드시 반등할 기회가 온다. 장중 루먼 조심하세요. 여기서 주식이 만약에 폭락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진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그 자체의 투자가 실패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데이 트레이더가 이 외신입니다. 데이 트레이더가 9 to 5 잡이라고 하면 그냥 회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원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도 많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그냥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벌기 힘들 거다라고 또 조롱하고 있네요. 자칭 전문가들이. 롤 레이트. 예. 그 저금리인데요. 저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롤 레이트가 올라갈 준비가 됐다라는 또 상반된 뉴스도 있어요. 아무튼 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롤 레이트가 유지될 겁니다. 이건 페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갈 준비를 한 건 맞지만 이거는 롤 레이트가 유지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코로나 백신의 기대감. 이거 안 보인다. 예, 그 다음에 페드의 경기 부양책이 뉴 레코드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우가 약간 상승해서 끝났다. 예, 약간 불확실성이 있답니다. 불확실성이 뭐냐 하면 US 프레지덴털 일렉션이면 미 대선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불확실성이 없네요. 일단 저 뉴스만 보면. 내신입니다. 이재명 불법 공매도 20년 징역형을 박용진 입법안 만들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런 불공정을 굉장히 싫어하죠. 저분이 저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만 FTA가 지금 계속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경제 인계철선. 여러분들 인계철선이 뭔지 아시죠? 이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라던가 다른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범을 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참전한다라는 조약입니다. 트럼프 대중카드 하나 더 쥐었다. 예, 근데 미국 대만 FTA가 일어나면 TSMC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SMC의 경쟁사는 잠정적으로 삼성전자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 피크 뒤에 5년간 급락, ETF의 가격 좌우된다. 이거는 한번 이 제목의 아티클 한번 읽어보세요. 나쁜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지금 금값이 떨어지는 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짚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도 압니다. 예, 그거 패드 모형인데요. 그게 안 통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들이밀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에. 금이 그러면 이때까지 오른 게 그것 때문에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고지식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좀 실질적으로 수치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하비 교수란 분이, 저분도 교수니까 사실 실제 투자를 하는 분은 아닐 거지만, 인플레이션이랑 금값이랑 비교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금의 수익률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금은 이게 그냥 돌덩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물가 인상률이 실질 물가 인상률이랑 다 더한 게 리얼 레이트라고 하면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대로 들어가면 금이 더 유리하다 약간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뉴딜 펀드 정부 믿고 투자해도 될까? 유동성 흡수 대안은 뉴딜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딜 펀드 왈가왈부 하는데 뉴딜 펀드에 소속되는 종목들은 상승할 겁니다. 그걸 미리 알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늦게 알더라도 눌림목에서 사면 될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바심 가지는 순간 뇌동매매로 손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는 공적자금 또 투입하나라는 건데요. 웬만하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매매하기 좀 껄끄럽습니다. 저는 껄끄러워요. 아시아나항공은 좀 한동안 지켜봤었는데 저 한진칼 매매할 때 보셨죠? 한진칼은 수익을 크게 보고 나왔지만 얼마나 속 시끄러웠습니까? 그거 매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 그때 우리 사장님 한진칼 매수시켰다가 저 진짜 등짝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결국엔 큰 수익 보고 나와서 다행인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해요. 좀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캘린더 보시면 마감했습니다. 결국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끝난 한 주였기 때문에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될지는 또 주차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벤트는 디지털 뉴딜 선도업체를 방문했는 게 메디컬 IP인가 거기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예, 거기 코로나 진단킷 만들고 이런 기업인데 거기다 의료 3D 프린터 이런 거 만드는 데입니다. 거기를 방문했더라고요. 좀 약간 상장사도 아닌데 방문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자, 28일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지금 15일 오늘이죠. 어제죠. 지금 자정 넘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됐지? 미중 무역으로 인해 회의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좀 와리가리 할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좀 괄목할 만한 수치가 보면 시간외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끝났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끝났고 시장도 좀 크게 하락한 편입니다. 코스피가 1.23% 떨어진 건 굉장히 큰일이죠. 큰일인데 한 가지 보시면 사실 이번 주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거고 우리는 월요일 휴일입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급락이죠. 급락 추세가 나오고 급락 추세 깨자마자 바로 상승하죠. 자, 여기서 놀고 있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끝났어요. 횡보하고 좀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자, 코스닥 똑같습니다. 코스닥 이렇게 하락 추세 그랬죠.
하락추세 그리다가 또 뚫어 올리니까 횡보하다 좀 떨어져 끝났어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지금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장 막판에 몇 가지 종목이 떨어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에이벨바이오, HLB까지 좀 떨어지고 끝났어요. 예, 자금은 개인들이 들어왔고요.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사실 뭐 조금 이건 완전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종목이 거의 1000종목 가까이 가죠. 안 좋은 장이었고요. 코스피는 또 애매해요. 예, 그렇다고 하락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상한가는 좀 덜 나왔고요. 지금 누적 금액은 개인이 계속 쌓이고 있긴 하네요. 예, 약간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긴 한데 아직은 뭐 투자 예탁금 다시 51조를 해보겠고요. 아마 증시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돈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러다가 만약에요. 투자자 예탁금이 뭐 100조가 넘고 이러면 예, 그때는 뭐 난리 나겠죠. 신용융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느는 속도랑 비슷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 글로벌 경제 지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우존스만 상승하고 끝났고요. 나스닥은 약간 약보합에 아이시어 MSCI 코리아는 1% 정도 떨어졌어요. 하락폭에 비하면 좀 선방한 편입니다. 20% 정도 선방을 했죠.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는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상해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이고 뭐고 일단 중국 자체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상 중국 증시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원달러는 그냥 강보합. 유가가 좀 떨어지다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다행입니다. 구리도 상승하고 있고, 구리 상승을 보면 경제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설마 뭐 지금 구리 선물만 사고 있는 게 아니겠죠, 사람들이. ETF만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구리 현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금 컨트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1900 초반까지 가면 다시 뭐 반등세를 모색할 거라고 보입니다. 금이 지금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